자, 그러면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요 독해이론 1이에요. 1.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거 독해이론을 총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 이게 내 원래 선생님이 제일 선생님 이제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는 게. 자, 1은요, 이게 1, 2, 3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각각의 이제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야.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독해이론 1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어떤 유형들을 공략하는 거냐면,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 유형들을 공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유형의 이름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막, 선생님 그거 문제 좀 잘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유형인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어떤 유형이라고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독해이론 1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얘가 뒤에 나오는 2, 3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4가지 유형이 다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묶인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 4가지 유형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4가지 유형은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결국 궁극적으로 너네한테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네가 중심 내용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 자, 제가 필기할 시간은 따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자, 너네 보고 중심 내용을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이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그래요. 뭐? 자, 뭐 글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필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글쓴이가 뭐에 대해서 중심 소재, 이 중심 소재에 대한 뭐 생각, 의견, 뭐 이딴 것들, 이게 바로 중심 소재, 아니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런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심 내용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주장 문제, 요지 문제, 주제 문제, 제목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게. 자, 지문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영어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영어 지문에서는요, 우리 이렇게 앞에 들여쓰기 하는 거 있지? 들여쓰기에서 그 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끝날 때 이거를 우리는 단락 혹은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영어로 뭐 패러그래프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러한 한 단락, 이 하나의 단락에는 반드시 몇 개의 중심 내용이 있냐면 한 개의 중심 내용이 있어요. 혹은 한 개의 주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의 중심 내용만 제시가 돼야 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쓰고 싶은 거야. 어떤 내용? ENM 웅 박사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자,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예문입니다. 3년 동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나는 저걸 주제로 해서 글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막 내가 무슨 뭐 A 영어 선생님은 더 잘 가르친다. B 영어 선생님은 더 잘 가르친다. 이런 말 쓰면은 얘가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니? 없겠지. 그러면 내가 얘 말고 나머지 문장들은 다 어때야 되겠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으면서 얘를 좀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중심 내용으로서 확 눈에 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글의 구조와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볼까? 결국에는 내가 이 독해이론 1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거는 세 가지인 거예요. 어떤 세 가지? 아까 그랬죠.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가지는 생각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뭘 파악해야 될까? 중심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심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만드는 중심 내용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누구? 글의 구조.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독해이론 1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제풀이 해드릴 때 보면 알겠지만 저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칠판에다가 딱 1, 2, 3 이거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아서 그래서 얘는 답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떨어져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봐왔던 거 있잖아. 이것도 답인 거 같고 저것도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얘가 답일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요 세 가지를요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1, 2, 3가 뭔지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 여기 중심 소재에다 옆에다 땡땡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은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라고 적어주세요.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 또는 반복되는 어구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 옆에다 땡땡 한 다음에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 또는 반복되는 어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글을 읽을 때 너네가 뭐가 중심 소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글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욕심을 버리고요. 욕심 버리고 오늘 딱 이 독해이론 1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진짜 영어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실 거예요. 자, 글의 구조는요. 총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래서 각각의 그런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중심 내용 있지. 뭐? ENM 웅박산 영어를 잘 가르친다. 이 중심 내용을 내가 부각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첫 번째 방법. 글을 쓸 때 아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인과 구조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인과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는요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는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뭘 얘기하는 거라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인과 구조의 글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떤 원인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뭐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결과가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경우는 이래요. 원인, 결과 이거가 통째로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뭐에 따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통째로 주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디? 이 뒤에 나온 게 보통 주제가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게 보통 주제가 돼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ENM 웅박사 영어 잘 가르쳐. 이렇게 그거를 주제로 하고 싶어. 그럼 앞에 원인에다 뭐라고 하면 돼? 앞에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지. 그 인간은 항상 연구를 많이 해.
되게 문제들도 많이 분석해보고 많이 문제들을 풀어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되게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앞에서 보니까 수민이 영어 100점, 효주 영어 100점, 뭐 혜인이 영어 100점, 수빈이 100점, 진이 100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놓고서 자, 걔네들은 웅박사한테 영어를 배워서 그래. 얘는 웅박사는 영어를 잘 가르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해되니? 결과 뒤에 원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과구조는 뭐뭐에 따른 뭐, 원인에 따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이 많다? 보통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 여기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글을 막 이제 읽고 있는 거야. 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뭔가 뭐 이러하대.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하대. 그럼 거기서 너네 주제 뭘 고르면 되는 거야? 그 결과 뭐뭐하다. 이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글이 어떠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이래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게 주제가 되는 부분, 중심 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실험 구조. 제가 그 순서를 좀 약간 이렇게 섞어서 갈게요. 원래는 문제점 해결책인 거 아는데요. 제 실험 구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실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뭐 실험, 말 그대로 실험이에요. 누가 무슨 실험을 했다. 아니면은 뭐 몇 년도에 무슨 실험이 있었다. 라든가 아니면은 누구들을 시험했다. 어떤 뭐 100명의 사람들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뭐 조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뭘 연구해봤다. 이런 류의 말들이 나오는 거야. 자,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일단 보세요. 자, 실험, 시험, 조사, 연구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너네는 답에서 뭐만 찾아주면 돼? 결과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결과만 찾으면 장땡이야. 그게 주제예요. 딴 거는 주제 안 돼요. 결과만 찾으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그 박스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순서를 왜 바꿨냐면은 3번에 나오는 세 번째 글의 구조하고 네 번째 글의 구조의 메커니즘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묶어서 같이 설명하려고 좀 순서를 바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점 해결책이라는 글의 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은 비평 반박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얘네 둘은요. 제가 2018년도에 학생들 강의하면서 고3 학생들 문제풀이 하면서 통계를 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원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만큼 중요한 애죠. 자, 얘네들은 근데 뭐가 비슷하냐면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봐봐. 문제점하고 해결책이라는 게 있지. 그럼 문제점은 보통 좋은 게 문제점이니 안 좋은 게 문제점이니? 안 좋은 게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마이너스. 실제로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뜻의 단어에 음수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일반화 한번 시켜봅시다. 뭐냐면 영어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와. 아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 혹은 이거 안 좋아, 나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걔는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뭔가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와. 성공적이야, 훌륭해, 앞서 나가, 뭔가를 선도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런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긍정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게 같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뭐가 중심 내용이 될까? 그냥 너네 마음속에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면 돼. 뭐? 그치, 좋은 거. 좋은 게 당연히 좋겠지.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책은 어떤 식으로 글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글의 앞부분에서 문제점이 제시가 됩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게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서도 뭐가 나오겠니? 문제점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앞에서 문제점이 제시가 됐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거야.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내용이 안 바뀌고 어떻게 해결책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요 뭐가 나올까요? 해결책이 그대로 나와 있게 돼요. 즉 이런 겁니다. 문제점이 글의 앞부분에서 제시가 되어졌을 때 패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비중으로 따지면 얘가 좀 더 많긴 해요. 얘가 좀 더 많지만 요게 한 9번 10문제 중에 요게 한 8, 9번 나오면 이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문제점이 앞에 나왔어.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읽으면서 그래 막 밑줄 치면서 열심히 읽겠지. 그리고 나서 다 이상한 거 골라. 그 틈에 너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앞에 딱 읽었는데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어. 그럼 답을 고르려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보는 거야. 왜? 자, 문제점이 앞쪽에서 제시되면 마지막으로 가서 그 문제점이 만약에 계속 나온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처음부터 나온 내용이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문제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내려오다가 해결책 있으면 내용이 해결책으로 바뀔 거 아니야.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겠지? 마지막으로 와봤는데 긍정적 내용이 있더라. 그럼 뭘 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얘를 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마지막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뭐가 나왔을 때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문제점 해결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것도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얘까지 같이 설명하고 적을 시간 드릴게. 자, 그럼 비평 반박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적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 사실. 이런 게 어떤 책이나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통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통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념보다는 일반적 사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일반적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너네 한번 내가 지금 쓰는 말 잘 봐봐. 고등학생들은 평균 3-4시간을 영어 공부한대요. 이거는 제 로망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자, 근데 이 뒤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예일여고 학생들은 평균 3-4시간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어느 게 더 일반적이고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이게 더 일반적인 거고 요게 더 구체적인 거지. 자, 봐봐. 너네는 선생님 뭐가 일반적이에요? 뭐가 구체적이에요? 라고 말을 못해도 다들 마음속 한켠으로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볼게. 구체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 사실은 뭔가 더 자세한 거예요. 더 자세한 게 구체적인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그거랑 좀 반대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세한 거겠어? 두루뭉실한 거겠어? 두루뭉실한 거예요. 일반적 사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약간 좀 두루뭉실한 거예요. 덜 자세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 사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사람들이 뭐 한다. 사람들이 뭐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명언이라던가 혹은요 속담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은요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 유명한 사람들이
그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말을 한대. 선생님 저는 그 사람 처음 보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글쓴이가 거기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 유명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일반적 사실에 속하는 겁니다. 왜?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 사실이 나왔을 때도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얘랑 똑같아요. 일반적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 이게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뭘 하는 거야? 반박을 해주는 거야. 반박. 생각해봐봐.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반박해봐봐. 그럼 너네는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반박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 사람의 그 반박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나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뒤집어 버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이제 너네가 또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을 걸. 뭐 내가 글을 읽었는데 앞쪽에서 이런 일반적 사실이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너네? 그래. 뒤가 아니라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왔는데 일반적 사실이 쭉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은 뭐가 주제가 되는 거야? 요 일반적 사실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마지막으로 쭉 왔더니 얘하고 반대되는 말이, 즉 반박한 말이 나와 있더라. 그럼 뭐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 반박한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혜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자, 이거 마저 또 적어주세요. 그 박스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볼게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나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좀 통계를 내봤을 때 부동의 원투탑이 바로 뭐냐면 아까 3번, 4번에서 설명해드렸던 문제점 해결책과 비평 반박이었거든. 근데 걔 못지않게 고난도로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비평 반박이나 문제점 해결책은 좀 쉬워, 문제가. 그것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 근데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비교, 대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요? 요거 대조. 네. 절대 제가 대조초등학교 나와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조초등학교 혹시 대조초등학교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의외로 없더라고요. 구산중 나온 친구들은 꽤 있던데. 예. 얘기했죠. 저는 대조, 구산, 충암. 예. 은평구에서 뼈를 묻었죠. 어쨌든 예. 대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게 어렵게 나올 때 저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비교하고 대조는 뭐가 다르냐?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비교 얘기부터 해볼게. 비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나와요. 서로 다른 두 대상.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뭐가 있다고? 공통점이 있다라. 공통점. 이게 비교거든요. 그러면 요 대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나오는데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하더라?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주제가 되느냐? 공통점을 부각시켜주고 있으면 얘가 주제가 되는 거고 차이점을 부각시켜주면은 차이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빈이가 있어. 수빈이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부산중학교 학생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혜인이도 부산중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글의 주제는 뭐예요? 부산중학교 다니는 그 두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 그게 주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얘하고 얘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보통 어떻게 주제가 형성이 되냐면 얘와 얘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택지 자체에 그런 선택지가 막 들어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빈이는 어떠어떠해 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이름이 비슷한 수민이는 또 어떠어떠해 막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애야. 그냥 뭐 성격서부터 뭐가 다 달라. 그럼 그때는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수빈이와 수민이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그냥 쉬운 얘기고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독해이론 3에 가서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일단 맛보기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박스에다가는 요것만 적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제가 던져 놓을게요.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 중에 제가 이게 대조가 좀 고난도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대조 구조가 고난도로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냐면 이거예요.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우리 영어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 이 빈칸 추론 문제가 대조 구조의 글을 만나면은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자, 영어는 너네 그런 거 많이 알지? 옛날서부터 불과 뭐 옛날일 말 얼마 안 됐겠지만 너네 영어 배울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한 번 나온 말,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부터 근데 얘랑 다른 소리 쓰면 안 되겠지. 얘를 부각시켜줘야 되니까. 그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표현을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말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런데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어때야 돼? 서로 달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얘가요. 또 말이 바뀌어서 나와요.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그리고요. 선택지에다가 이런 선택지를 집어넣는 거야. A. 그리고 B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너네 뭐 골라야 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골라야 돼? 얘를 골라야 되겠지. 근데 학생들은 1번을 고르고서 선생님 이거 여기 있어야 돼. 난 왜 틀렸어요? 이런다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는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들어와야 돼? 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애들은 그냥 이게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걸 고르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건 뭐라고? 이쪽 라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쪽 라인.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여기 본문에는 없던 말이지만 오히려 이쪽 의미를 가지고 있는 B 다시 이런 게 답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대조 구조였고요. 자, 6번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쉬워요. 뭐냐면 요거부터 볼게요. 차례대로 갈게요. 자, 열거 나열을 볼게요. 열거 나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뭐를 그냥 쭉 나열하는 거야. 나열을 해. 뭐 첫 번째로 뭐 하고 두 번째로 뭐 하고 세 번째로 뭐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얘를 다 포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종합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옹 박사 교재 연구 되게 열심히 해. 옹 박사 되게 문제 분석 많이 해. 옹 박사 지가 막 자료도 많이 만들어. 옹 박사 맨날 영어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 그 종합하면 뭐야? 영어 잘 가르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이거를 종합하시면 돼요. 종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중심 내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번째. 자, 이번에 8번째까지 다 한 다음에 쓸 시간 드릴게요. 자, 예시는 뭐냐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시라는 게 뭐냐면은 구체적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 진술. 그리고 이 예시가 나오면 어디가 중요한 거겠어? 보통은 이 앞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시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해. 주장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왔을 때 누가 중심 내용이라고? 그 앞에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별거 없죠? 자, 마지막 8번째.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얘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즉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주셔야 되냐면은 얘만 찾아주시면 돼요. 뭐요? 교훈을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 문장에. 근데 이런 글들의 특징이 뭐냐면 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쭉 편하게 읽으시다가 마지막에 가셔서 이게 그래서 이게 교훈이구나, 이게 하고 싶은 말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얘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마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의 구조를 8가지를 살펴봤어. 한번 같이 복습해보자. 첫 번째 뭐였냐면은 인과구조 있었고요. 두 번째 뭐 나왔나요? 실험구조, 그 다음에 비평반박, 문제점 해결책,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열거나열, 예시, 이야기구조. 이렇게 8개.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중심 소재하고 이제 글의 구조는 뭔지 알았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구조가 좀 뭔가 중심 내용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여주는 거라면 얘는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얘가 주제야 라고 너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명령문이 있습니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명령문이 있어요. 명령문. 여러분 명령문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거나 또는 뭐 don't, never 이런 말로 시작하지. 다시 명령문 어떻게 시작한다? 동사 원형 또는요 뭐 don't 또는요 neve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뭐다? 주제다. 이게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참고로요. CSI라는 게 있습니다. CSI. 자, 뭐냐면 consider. 저는 원래 이렇게 설명 안 했었는데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귀에 쏙 박혀가지고 저도 그냥 채택을 했어요. 자, consider. 그 다음에 suppose. 그 다음에 imagine. 얘네 셋이 있어요. CSI. 네. 그 미드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consider는 뜻이 뭐예요? 고려하다 이런 뜻이지. 얘는 가정하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명령문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명령문이잖아. 근데 얘네가 명령문으로 나올 때는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예시를 뜻하는 거예요. 예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명령문이지만 뭐가 아니다?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명령문에 호환이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당위적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당위적 표현. 그래, 이 당위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가 있냐면 must, have to, should. 그리고 이제 should의 동의어인 뭐 ought to. 그 다음에 다시요. 이쁘게 좀 적어드릴게요. 요즘에 좀 자꾸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글씨가 자꾸 심란합니다. have to, should. 별 차이 없나? had better. 또는 need.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need to라고 할게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이게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럼 얘가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거 첫 번째 것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너네는 내가 그랬잖아. 나한테 배우니까 좀 뭔가 더 특별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역동사나 준사역동사 이런 거야. 자, 왜냐면 사역동사도 시키다라는 의미고 준사역동사도 시키다라는 의미지. 목적어한테 뭐 하라고 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글쓴이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글쓴이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걔도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도 중심 내용을 일종의 당위적인 표현으로서 중심 내용을 나타낼 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3번까지 하고 또 쓸 시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요성, 필요성, 유용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중요성, 필요성, 유용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런 거 어때요? 뭐 important 얘 뜻이 뭐죠? 중요한 이런 뜻이죠. 자, 얘하고 똑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요. significant 이런 말들이 있어요. 되게 종류가 많겠죠. 이 중요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 근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건 역시 necessary가 되겠죠. necessary.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센 뜻 필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essential. 자, 얘는 이제 뭐 필수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용하다는 거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지. 뭐 helpful 내지는요 useful 유용해 말 그대로.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눈여겨서 딱 보고서 아 얘가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거겠죠. 자, 한번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거 ENM 웅박사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웅박사 수업을 들으면은 그게 되게 도움이 될 거야. 웅박사 수업 듣는 거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웅박사 수업 자체가 너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거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연결사예요. 연결사. 그러니까 연결사도 무조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중심 내용과 좀 관련 있는 연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의 연결사.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이라는 뜻의 연결사. 자,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라는 뜻의 연결사. 얘네들 너무 뻔하지 않니? 이거 딱 보는 순간? 근데 이 뻔한 거를 애들은 맨날 놓쳐. 너네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실컷 다 얘기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지은이 칭찬을 엄청 해. 근데 그러나 걔 좀 별로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해. 미안해. 진심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결국엔 걔를 칭찬을 하고 싶었던 걸까? 디스를 하고 싶었던 걸까? 디스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래, 그러나라는 말 다음에 그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영어도.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뒤가 중심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럼 예를 들면이 나오면 아까 너네 예시 구조 기억해봐봐. 예를 들면이 나오면 어디가 주제였어? 그 앞이 주제가 됐지.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앞이 중심 내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진짜 갑자기 갈비뼈가 아프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는요 당연히 이제 저 그러므로가 이제 결론이라던가 이런 걸로 나타내 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글에 좀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냥 이 문장이 중심 내용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5번, 6번이 사실 좀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4번까지는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 5, 6번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먼저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뭐냐면은 양보구문이에요. 양보구문. 너네 혹시 양보구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이걸 양보구문이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애들이 제법 많거든?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써주면은 그때 가서 이제 기억하는 애들이 많아. 한번 내가 적는 동안 너네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이런 게 양보구문이거든요. 얘네들은 뜻이 뭐냐면 어떤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고 밑에는 주어와 동사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와. 그러면은 뒤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컴마가 찍혀요. 보통은 이렇게 컴마가 찍히고 나서 이 뒤에 주어, 동사에서 문장이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거 한다 하더라도 얘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양보구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얘가 뭡니까? 중요하게 돼요. 무조건 얘가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요. 옹 박사는 좀 뭔가 얘가 좀 똘끼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어 되게 잘 가르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 중요한 거를 얘한테 양보해 준다 그래서 양보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정리해 주세요. 우리 박스에다가. 자, 이제 독해이론이 드디어 막바지로 왔어요.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근데 그 하나가 좀 많아요, 양이. 이게 메인입니다. 아우 씨. 자, 요 시간쯤 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이 떨어져. 막 칠판 주는 것도 힘들어. 자, 이건 보시면요, 이게 강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강조 표현. 강조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알겠지? 글쓴이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강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강조 표현인지 너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사실 너네가 되게 많이 봤던 거다, 중학교 때부터. 근데 애들은 그게 중요한 건지를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네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떡해? 딱 눈이 거기에 꽂혀야 돼. 그러면서 얘가 주제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아 진짜야, 농담 아니야. 너 문제 풀 때 봐봐. 진짜 나 다 이렇게 푼다니까. 자, 첫 번째. 역시 강조 구문하면 얘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뭐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요. It is that 강조 구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말을 여기 it is하고 that 사이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가 강조가 되는 겁니까? 얘가 강조가 되는 거겠죠. 대절하는 거는 바로 뭐뭐다 이런 식으로요. 네. 요거 선일여고 해서 작년 올해까지는 이거 되게 시험 문제로 다 나왔었는데 교과서가 너네 때부터 그러니까 올 1학년들부터 교과서가 바뀌어서 아마 너네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워낙 얘는 서술형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세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do, does, did 라고 하는 애들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do, does, did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정말로 뭐뭐 하다 해서 이 동사를 강조해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강조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그렇다 치고요. 세 번째, 이거 놓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비교급 비교 또는요
최상급 비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만약에 내가 A 비교급 된 B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뜻이 뭐냐면 A가 더 뭐뭐해. 뭐보다? B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딱 봤을 때 A, B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거니? 그래, A가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교급이 없다고 해볼게요. 비교급이 안 나와 있어도 기본적으로 then이 나오게 되면 어디가 중요하다? then을 기준으로 왼쪽이 중요하다. 앞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A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서 뭐 더 플러스 최상급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때도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요 A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는 얘랑 좀 비슷한데요. 서수 표현이 있어요. 서수 표현.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the first라든가 아니면 the last. 요거 동명여고 1학년 올해 시험 문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요거요. 자, 여러분 the first 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야. 우리가 만약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 그럼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도 아, 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래요.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사실상 뭐냐면은 하지 마.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 아까 우리 뭐랑 똑같아? 명령문하고 똑같지. 그치? 그래서 얘도 중심 내용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셔서요. 이런 게 있어요. 의문문 있어요. 의문문. 의문문은 여러분들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자, 의문문이 나왔을 때 일단 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너네한테 관심을 끄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너네 혹시 웅 박사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해. 웅 박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관심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너네한테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만큼 뭐 중심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많이 쓰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답변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중요해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하는 누구? 도치입니다. 도치. 도치는 뭐냐면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 멀쩡한 자리 왜 바꿀까? 나 좀 봐줘 이러는 거야. 관종인 거예요, 얘도. 저하고 비슷한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나 좀 봐줘 해서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치도 일종의 강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이중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부정. 영어적인 표현으로 만약에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지 않아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개 좋아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에서의 이중부정은 바로 뭐를 뜻하느냐? 강한 긍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중심 내용을 나타내주는 힌트가 되는 거고 진짜 마지막 여덟 번째 이런 게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또는요 뭐 not A but B 이런 애들. 자, 얘네 둘 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B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 둘 다 뭐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얘는 봐봐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얘가 중요한 거지. 얘 볼래?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얘도 같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얘 여기 지금 뭐가 붙었어? not이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다고? 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캐치해도 여러분들이 주제를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박스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